오늘 제가 왕라오스랑 중국의 회를 넣고 간단히 한 잔 마시고 올 술은 두강주입니다. 네. 백수 두강입니다. 네, 백갈 뚜캉입니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딱 소리를 들으셨죠? 야, 그 술을 열 때는 제가 잘 열어요. 잘못이지만 술 잘 열려요. 혀는 솔직히 입에 닿자마자 조금 독한 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맛은 보겠습니다. 의외로 잘 들어가네요. 전에 제가 찍은 것처럼은 목이 말도 못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독한 술이 맛있어요. 와, 진심이에요. 야. 소금. 再放点花生油， 이거 땅콩 기름. 捞一下哈，我们这里捞一圈，你们人说捞起捞起，风生水起哈，祝你们今年财源广进，捞春，谢谢。 오늘은 백수 두강 차례입니다. 섬서성 술입니다. 섬서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술은 서봉주가 있죠. 그 다음에 태백주가 있고, 섬서성 백주시장에서 세 번째 지배력을 가지는 술이 바로 백수 두강입니다. 전국 백주의 경우 술 이름으로 지명이나 역사상 인물을 쓰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인명인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제갈량 관련 술들, 그 다음 소동파, 이태백 등등이 있죠. 여기 백수 두강의 두강도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두강이 누구냐? 중국에서는 흔히 주조 두강이라 그럽니다. 술주자에 조상조자를 씁니다. 즉 술의 조상이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술을 만들어 퍼뜨린 이가 바로 두강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의적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국 술의 시조로 여기고 있는데, 오늘 술은 바로 그중 한 사람인 두강의 이름을 쓴 술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 백수는 지명입니다. 섬서성에 있는 작은 시골 도시예요. 섬서성의 제일 큰 도시 바로 서안, 즉 시안이죠. 시안에서 동북쪽으로 차로 1시간여만 달려가면 다다르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 30만 정도. 이 작은 마을이 빼어난 인물이 태어난 고장으로 또 유명해요. 흔히 그래서 백수연에서는 자기 고장에 4대 성인이 태어났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첫째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여기는 창일이라는 인물, 두 번째가 중국에서 도자기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의 인물 뇌상, 그리고 또 종이를 발명했다는 채륜의 묘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채륜, 그리고 술의 시조, 두강, 이런 인물이 다 백수에서 태어났거나 백수에 묻혀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수현에 가면은 강가위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두강의 묘도 있고 사당도 있고 두강천이라는 샘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두강천이 바로 그 옛날에 두강이 술을 빚을 때 쓰던 물이다라고 자랑합니다. 이 샘은 땅 속에서 물이 치받아 올라오는 용출수 샘입니다. 이 물이 40여리를 흘러가서 백수화 강으로 들어갑니다. 1976년인가요? 이 마을에서 옛날에 두강이 술공장을 차렸던
쉽게 말해서 양조장이죠. 그 유지를 발견했다 해갖고 떠들썩했습니다. 이 백수두강 주업에서는 아예 이쪽에다가 새로 술공장을 하나 짓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두강이 어느 날 남은 찬밥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 시절에 냉장고도 없었으니 그랬죠. 선선한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되겠다 해갖고 뒷마당 뽕나무 그 옹이 구멍에다가 찬밥들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거기에 밥을 넣어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차하고 가봤더니, 그리고 그 구멍 안에 그릇을 꺼내봤더니 그 찬밥들이 온통 물로 변해져 있더라. 이게 무슨 물인가 하고 조금 찍어 먹어보고 먹을성 싶어서 후루룩 마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오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겠죠. 야, 별난 물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술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곡식을 이용한 술빚기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백수두강은 섬서성에서 역사명주로 지정된 술입니다. 역사가 깊고 또 술맛이 괜찮아요. 달고 부드럽고 향이 깊습니다. 그래서 시안 사람들, 섬서성 사람들은 서봉주도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이 백수두강만 또 찾아 마시는 술꾼들이 많습니다. 두강천 물이 워낙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도 많고요. 이 물을 용수로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자라는 찰수수, 그걸 원재료, 거기에다가 밀보리 누룩을 사용해서 술을 만듭니다. 이 백수두강은 청향형이에요. 섬서성 바로 옆이 산시성이죠. 산시성에 그 유명한 행화촌 분주, 청향형의 대표술이 있죠. 그처럼 이 섬서성을 대표하는 청향형이 바로 백수두강입니다. 두 지역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하여 이 술은 진흙 구덩이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은 분주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이후 받아낸 술을 항아리나 너티나무 가지로 엮은 주회, 술 용기입니다. 거기에 담아서 숙성,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이 백수두강은 전국 전체 브랜드 중에서 500강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술상품입니다. 아까 그 두강이 사용하던 옛 양조장을 유지를 발견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뭐 크게 학술적인 근거 그런 것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백수두강 술회사에서는 여기가 바로 두강이 술 빚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곳의 발효 구덩이들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다 하고 선전합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낙양두강주를 소개하면서 이미 얘기한 바도 있는데 전국에는 지금 대표적인 두강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디? 하남성 낙양에서 나오는 두강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낙양두강이라 그럽니다. 섬서성의 백수두강, 하남성의 낙양두강 이렇게 됩니다. 왜 같은 백주 회사들이 똑같은 사람 이름을 술 이름으로 쓰고 있느냐? 따라서 이들 술 회사 사이에서 분쟁의 시간도 참 지리하게 깁니다. 낙양두강은 원래 두 개의 두강주가 합해진 겁니다. 즉 낙양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교외 도시 이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두강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이천두강이라 그랬습니다. 이천두강주.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양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두강주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두강주를 여양두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성에서는 원래 이천두강,
여양 두강, 두 가지 두강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시절에는 섬서성의 백수두강까지 포함해서 3개의 두강주가 시중에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다들 지명을 앞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혼란이 심했습니다. 이 두강주는 어디 수로 해서 거냐? 이런 소비자들이 골치 아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이 두강주 브랜드에 대한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고 다투고 이게 또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3개 수레회사를 대표를 북경으로 불렀어요. 너희들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런데 서로들 이 두강주라는 표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 하남성의 2개의 두강주 회사가 섬서성의 두강주를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전략적으로 두 술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이천과 여양이 그렇게 하여 설립한 술회사가 하남 두강주라는 지주회사였어요. 술공장과 회사의 체제는 양쪽에 다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 하나 따로 세운 겁니다. 두강주라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더니 백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때부터 이 두 성의 두강주 브랜드 싸움은 성과 성끼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하여 두강주가 또 법정에다 소송을 겁니다. 두강의 영거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두강이 태어난 데도 여기요. 두강의 묘도 우리 동네에 있어요. 동네 이름이 두강촌이에요. 뭐 이런 걸 막 자료들을 갖다 내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양에서도 묘의 사당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는 두강의 공원도 있어요 하고 또 막 자취를 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영거권 싸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강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두강묘가 중국에 한 4개가 있습니다. 이 백수에도 있고 여양에도 있고 그 다음 강소성 강양에도 있고 청두에도 있고 다 또 거기도 다 원원의 어떤 귀절들을 갖고는 그렇게 묘를 만들어 놓고 두강 권리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주에서 하남 두강이 이름을 바꿉니다. 하남자를 떼고 대신 낙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되고 있는 낙양 두강주가 이 바로 하남성의 두 회사가 만들어낸 술입니다. 이 낙양 두강과 섬서성의 오늘의 주인공 백수두강이 법정 싸움을 거쳤는데 결국 2010년에 이르러가지고 최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두강 상표권은 양쪽 회사에 다 있다. 너희들 다 똑같이 사용하고 싸우지 말도록 해라. 이런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낙양두강, 백수두강 이렇게 되는데 그리름의 이 지명을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수두강에서도 백수자를 빼고 그냥 두강주, 낙양두강주에서는 아예 낙양자를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두강주 이렇게 내놓고 있는 셈입니다. 연고권과 술의 브랜드 이 싸움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양쪽 술을 다 마셔본 셈인데 낙양두강, 지금 백수두강보다는 위세가 큽니다. 두 회사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이 낙양두강이 백수두강보다 2배 이상 큰 셈입니다. 낙양두강의 술은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점잖아요. 술병이 그렇게 생겼듯이 장중한 느낌, 술맛과 향기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섬서성의 백수두강은 훨씬 날렵하다. 달고 부드럽고 산뜻해요. 그런 차이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본품의 경우 가격대가 낙양 쪽이 백수 쪽보다 좀 더 비싼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백수두강은 가격대가 저렴해요. 삼국시대에 간흥이라고 하는 조조가 있죠. 조조는 빼어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 단가행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이 거치지 않는 근심, 이 근심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오로지 두강밖에 없다네 라는 그 구절. 고래로 숱한 술꾼들이 따라 읊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거기 나오는 오로지 두강밖에 없다네 할 때 그 두강, 이것은 사람 이름이면서 곧바로 술로 환치되죠. 즉, 내 근심을 풀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다네. 이 술을 두강이 만들었다네. 그 얘기죠. 중국의 디오니소스 바카스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고 또 그가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금서성 백수현 강가위촌, 거기서 빚어지는 술이 바로 백수두강이다. 아주 사적인 견해입니다만 하남성 섬서성의 싸움에서 그나마 두강이 어느 쪽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컸냐? 백수현입니다. 왜? 문헌들이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훨씬 이쪽 백수 쪽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두강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역사학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안 여행을 하시고 이럴 적에 서봉주, 태백주도 마셔보고 또 이 백수두강도 곁들이면서 여행의 흥을 더 북돋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